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건물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오늘은 기후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해수면 상승하면서 이제 지형지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전적으로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가라앉고 있죠. 그렇죠. 자, 이들 나라들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키리바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피지제도의 바누 아래부 섬에 약 2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약 10만 명의 국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이고요. 마셜제리의 원주민 중에서 3분의 1이 이미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몰디브 같은 경우는 인도와 스리랑카로부터 글로 이주하기 위해서 땅을 구하고 있고요. 투발루는 외국에서 흙을 사다가 섬의 높이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바다에 잠겨가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폭격해라라고 극단적인 선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수면 상승이 곧 생존의 문제죠. 문제는 해수면 상승이 섬나라뿐만 아니라 해안가 도시에도 앞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컨설팅 업체죠. 맥킨지&컴퍼니가 2월 4일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기후위기 영향을 다룬 글이 있었어요.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하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후학자들은 2045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변이 위치한 주택 30만 호가 침수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경고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벤저민 키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부동산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2020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기후위기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 여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 위험이 가장 큰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주택 거래량이 다른 곳에 비해 거의 16에서 20% 정도가 적었고요. 또 해수면 상승 위험 지역이 안전한 지역에 비해서 가격도 5%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인구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마이애미 해변에 위치한 발하버는 평균 주택 가격이 약 40억 원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들어와 주택 매매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주택 가격은 2016년에 비해서 약 7.6%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키스 교수는 해변에 밀접하거나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의 퀸즈 칼리지 연구진이 2018년 7월 학술지저 도시경제저널에 게재했던 논문 내에서도 뉴욕에서도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택 가격이 2017년까지 최대 8% 하락했던 것으로 관측되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 일반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41% 정도가 됐는데 해안가 주택 같은 경우는 19%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뷰 그러잖아요. 시티뷰 있고 뭐 한강뷰 있는데 바닷가면 오션뷰라고 해가지고 진짜 멋진데 이게 나중에는 약점으로 작용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 등으로 부동산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호주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 코어로직은 올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호주 해안 고급 주거용 부동산의 손실이 향후 60년간 250억 호주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수면 상승, 또 침식, 폭풍 해일 등의 영향으로 시드니 북부 해변이라든가 멜버른의 포트 필립, 또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와 유명 해변의 고급 주거용 부동산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예. 자, 이들의 이런 전망의 근거로는 2021년 IPCC의 보고서를 들면서 호주의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호주 해안가의 단독주택 1,694채와 아파트 9,441채가 기후변화의 고위험군 부동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30년간
해안 지역의 부동산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호주의 해안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대출, 보험료 산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고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조금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뭐 거의 예상으로는 남해안 서해안 지역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경기 서해안 지역, 예. 충청 서해안 지역, 호남 서해안 지역, 예. 또 남해안 지역 이런 지역은 뭐 거의 어느 한 정도 3, 올라온다. 40년 정도만 지난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침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적인 해수면 상승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들어볼까요? 자, 일단 뭐 기후변화 데이터 전문 단체인 예. 클라이밋 센트럴에 따르면은 인천 송도라든가 충남 서산 군산 등 서해안 일부가 세기말경에 해수면이 1.1m 정도 상승을 하고 홍수가 찾아올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이 예.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세기말까지 해수면 상승 1.1m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놓은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부산도 침수 피해가 아주 크게 나타날 지역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해수면 1m가 올라간다면 부산 해안 인근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이 대부분 침수되고요. 예. 세기말 이전에 슈퍼 태풍이 발생한다면 동부의 73.9%, 강서구의 60%가 침수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대나 송도 등 해안가에 이미 너무 많은 부동산을 짓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의 이들 지역은 해수면 상승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방파제를 높인다든가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기후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 살펴봤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